멜 깁슨의 2006년 개봉작 아포칼립토, 김한민의 2011년 개봉작 최종명기활. 두 영화가 알고 보면 같은 영화에 스물 싸가지 없는 이유.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당연한 거 아니야? 두 영화는 1636년 조선의 병자호란과 16세기 마야인들의 소수민족 약탈이 주된 내용이다. 강간과 살인이 만연하던 그 옛날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다면 이렇게 신혼부부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비극은 그 어떤 대륙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. 매드맥스와는 다른 느낌의 뚜벅이들의 추격전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. 말하자면 다 큰 어른들이 남미의 정글과 겨울의 한국산을 맘껏 뛰어노는 영화라는 거다. 주인공의 아버지가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두려움에 관련된 인생 조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아버지는 그것이 유언이 되어 곧 장렬히 돌아가지고 만다. I was your father. 사냥과 채집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존 활동이다. 하지만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우주의 기운 같은 걸 느끼는 장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사냥꾼들이 맥락 없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. 침략당하기 전에 극적 효과를 위해 행복한 마을이 묘사되는데, 그 마을의 웃음꽃을 하드캐리하는 인물은 새신랑이다. 목줄을 채우고 결박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왠지 모르겠다. 비정한 침략자를 묘사하기 위해 아기를 빼앗는 장면이 나온다. 기껏 멀리까지 끌고 와놓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도 좋다는 육군훈련소 1일차에 조교가 할 것 같은 카모니설로 약탈자들의 잔인함과 비열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. 이런 놀이는 16세기 전세계 침략자들의 트렌드였던 것 같다. 애꿎은 부하 한 명이 주인공에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조연이라는 걸 깨닫는다. 주인공을 죽자 살자 쫓아오는 추격자들은 총 9명이고 그들은 모두 군인이다. 그중 리더는 부하들에게 혹독한 주문을 많이 하지만 부하들은 군말조차 할 수 없다. 이렇게 피 때문에 주인공이 발각되는 장면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. 각 지역의 특색에 따른 맞춤형 CG 고양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건지 볼 때마다 응원하게 된다. 라이프 오브 파이를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. 주인공이 목숨을 건 롱 점프를 한다. 이게 CG인지 와이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조악한 형태의 액션을 우리는 감상하게 된다. 그들 따라서 추격자들도 점프를 시도하는데,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중에 몇몇은 영화에서 퇴장하게 된다. 산의 기운이 이상하다느니 예언이 뭐 어쨌든 이런 헛소리한 애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. 건드리지 말아야 할 혈육을 건드린 주인공은 지옥까지 쫓아오는 사생팬을 갖게 된다. 분명히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양쪽 국민 모두 자막이 필요했다. 가족을 지키려는 남편은 강하다.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아내는 남편의 3배 정도 더 강해진다. 도망치며 바쁜 와중에도 무기를 강화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인생을 오래 즐길 수 있는 전략이다. 주인공을 죽일 수 있는 천금의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일단 진정하고 칼 같은 거 내려놓고 원거리에서 해결을 보는 편이 좋다. 그래도 굳이 해야겠다면 끔찍한 결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. 여기까지가 아포칼립토와 최종병기활이 같은 영화인 스물 싸가지 없는 이유입니다.